2021년 한국과 일본의 생활상을 비교한 칼럼이 일본 언론에 소개되며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경제지 현대 비즈니스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경우에는 GDP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 국민 생활의 풍요함을 재는 경우에는 GDP를 인구로서 나눈 숫자인 1인당 GDP를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 불과했을 정도로 당시 한국은 최빈국으로서 일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연합에서 정리한 1인당 GDP의 데이터에 의하면 1970년에 한국은 289달러, 187개국 중 126위였습니다. 거기다 북한은 386달러로 104위였으니 이 시기에 있어서도 한국은 가난한 국가의 하나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는 1708달러로 85위가 되고 중상위로 랭크되면서 일본과의 차이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990년은 6508달러로 56위, 2000년에는 11,852달러로 48위, 2010년에는 23,087달러로 37위를 차지하며 착실하게 순위도 올라갔습니다. 1994년에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 2017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IMF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1,246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 31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폴, 일본 다음으로 3위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한다면 일본은 엔고의 영향이 있던 1985년부터 1990년대에 걸쳐 한국과의 격차를 벌여놓은 시기도 있었지만 그 후는 일본 경제가 정체되는 한편 한국의 1인당 GDP는 착실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차이가 크지 않게 축소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99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25,380달러였던 반면 한국은 6,733달러였으니 일본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27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일본이 43,043달러, 한국은 앞서 언급한 대로 31,246달러로 일본을 100이라고 하면 한국은 73까지 따라온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한일의 1인당 GDP 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이 일본을 초월하기까지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제시한 수치는 우리들이 흔히 보는 환율에 의한 차이로 잰 1인당 GDP인데 이 1인당 GDP의 집계 방식은 소득의 물질적인 행복도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은 투기 등의 영향에 의해 통화가 과대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과소평가된다면 달러 표기에 의해 1인당 GDP가 크게 저하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IMF 발생 직후인 1998년의 원달러는 1달러가 1,403원으로 전년도 950원에 비해 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전년도에 비해 33%나 하락한 것이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화기금의 영향으로 원이 과소평가된 결과이며 원표기로 1인당 GDP로는 그다지 변화가 없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저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원화는 과소평가되어 있어 이 요인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 환율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환율 개입을 통해 유도해온 것 등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과소평가되고 있지 않아서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의 차이가 실제보다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서는 환율로 달러에 환산할 수밖에 없으니 시장에서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 1인당 GDP는 이러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 방법의 약점을 극복하는 통화의 환산 방법으로서 구매력 평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매력 평가는 각각의 통화가 가진 구매력, 즉 살 수 있는 재물이나 서비스 양을 평등하게 한 것으로 집계하여 구하는 방식입니다. 직감적으로 구매력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맥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빅맥이 5달러, 한국에서는 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빅맥의 구매력에 착안하여 본다면 1달러는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물이나 서비스에 일반화하는 것이 구매력 평가이며 통화의 구매력에 착안한 환율을 환산한 방식이 1인당 GDP의 의미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IMF는 구매력 평가로 달러를 환산한 각국의 1인당 GDP를 공표했는데 2020년 일본이 46,827달러, 한국이 46,452달러로
한일의 사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아 수치가 공표되어 있는 2024년까지 한국이 차이를 더욱 벌려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있어서는 일본은 2017년 시점, 한국은 2018년 시점에서 예측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2020년 한일 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양국의 2020년 1인당 GDP는 과대하게 집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 과대하게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상은 바뀌지 않고 한일 간 거의 차이가 없으니 2021년에는 결국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환율로 달러 환산한 1인당 GDP로는 일본은 아직 한국보다 풍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구매력 평가로 환산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풍요함을 비교해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한일은 차이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에는 한국이 더욱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쫓는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바로 뒤에 한국이 달리고 있고 일본을 앞지르려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일본인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삶의 질이 일본을 앞설 거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댓글들이 많은 좋아요를 받아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가장 좋아요가 많은 댓글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 기분과 샘난다라는 부정적 사고가 저런 표제가 된다. 더욱 근본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하지 못한다면 100년 후에도 같은 걸 말하겠지. 상대해주지 말자. 생활의 풍족함이라 하는데 그 주변과 관련된 한국의 노동시간의 문제나 격차사회라는 부분, 평범한 일본에서의 생활적 풍족함을 말하면서 중요시되는 부분에는 막상 손을 대지 않았네요. 조금 머리가 갸웃거려지는 기사입니다. 따라잡아도 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평가는 바뀌지 않아 일본은 딱히 한국을 뭣도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반일 떠드는 것이 기분 나쁠 뿐. 너무나도 앞선 생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련지요. 매일매일이 변동하는 세계의 경제 속에서 왜 한국의 원화가 과소평가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장문을 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유독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많은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항상 한국은 망한다고 말하는 틈에 정말로 망해가는 것은 일본이야. 그런데 저건 GDP-30%의 올해 발표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2021년이 아니라 올해 중에 이미 역전되었고 그 차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 코로나에서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걸 세계에 들키고 말았으니 한국의 인터넷은 일본의 레트로 수준이라 비웃음 당했을 정도니까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겐 뼈를 때리는 댓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평가하는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세계 163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3위보다 6단계 상승한 것으로 환경의 질 등의 웰빙 부분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의 기회 부분의 점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한국의 딜로이트 그룹이 2020년 사회발전지수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가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어선 2014년 이후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기본 욕망 부분 96.92점으로 작년과 같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90.12점을 차지한 웰빙 부분은 17위로 지난해보다 8단계 올랐습니다. 기회 부분은 22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3개국 중 일본은 13위, 중국은 100위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지난해 10위, 89위였지만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웰빙 부분과 기회 부분의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과잉 진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노르웨이로 100점 만점에 92.73점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웰빙 부분에서 1위, 기회 부분에서 3위, 기본 욕구 부분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2위는 92.11점을 받은 덴마크였습니다. 이어 3위는 핀란드, 4위는 뉴질랜드, 5위는 스웨덴이었습니다. 미국은 2018년 25위, 지난해 26위, 올해는 28위로 추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삶의 풍요로움에 있어서 일본을 앞서게 되는 시점에 있으며
세계 속에서 살기 좋은 국가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